스님 안녕하세요. 네. 법륜 스님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마음이 우울할 때나 절골 때나 하루에 법륜 스님 정문적설을 매일 듣고 웃기도 하고 정말 가슴에 와닿는 소리구나 하며 나 자신을 한 번쯤 생각하며 저는 우리 집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저희 남편 정말 점 하나만 찍으며 부처님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며 생각하며 시어머니께 항상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급하고 우고하는 성질이 있어 이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질이 나며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나 성질대로 하고 나서 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가 성질 날 때마다 법륜 스님 한 번씩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때마다 아차 하며 다리를 꼬집고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성질 날 때마다 누가 옆에서 법륜 스님 이렇게 하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성격을 참을 수 있지만 그런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을 때는 그 순간을 제가 지나가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3, 4년 됩니다. 아들은 몇 살이에요?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다 컸잖아, 그죠? 예.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을 못 참는 그전 여자를 데리고 23년 살았네. 그죠? 예. 시어머니도 그런 며느리 봐주고 살았잖아, 그죠?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 쫓아내라 이런 말 들었어요? 아니요. 남편이 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런 말 들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질은 더러우가 욱해도 다른 건 또 잘하네. 그러니까 고치면 좋지만은 안 고치고도 쫓겨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사세요. 생긴 대로.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네. 저희 아들이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당연하지 그럼 뭐. 아니 자기 새끼인데 그럼 똑같지 그럼 어떻게 거기서 그럼 당겨 나와요. 그래서 강아지 보고 개 보고 강아지 낳았다고 어떻게 어미하고 똑같은 거 낳았노 이런 얘기하고 똑같지. 그럼 개가 뭐 고양이 놓게? 그런데 자기도 잘 살았잖아, 그죠? 예. 그러듯이 아들도 성질이 욱해도 또 여자 만나가 욱해가면서 또 잘 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스님 저는 저희 남편이 정말 부처님 같아요. 네. 그래 부처님 같으니까 그런 성질 여자를 데리고 살지. 내 성질 같았으면 못 살지. 그래서 시어머니께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저희 아들도 저기 정문적설을 듣고 엄마 오늘 가면 내가 질문을 한 가지 할 거다 이러니까 엄마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렇게 말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들 데려와서 여기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20살 넘으면 법륜 스님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듣고 나서부터 예. 자기도 지금 이제 20살이니까 독립을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성격을 고쳐야만이 저희 아들도 또 고칠 거고 또 더욱더 나가서 아들이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은 그 대릇을 끊고 싶은데 그 화가 날 때는 진짜 옆에서 법륜 스님 한마디만 딱 해주면 제가 딱 그거를 잡을 수 그럼 있는데 남편한테 얘기하지. 아니 그 꼭 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직장에도 다 얘기를 해주지. 내가 욱할 때는 법륜 스님 해라고
전부 이렇게 고치려면 얘기해 주면 되지. 뭐 자기가 하루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한테는 화를 안 낼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일을 같이 하는 남편한테나 시어머니한테나 애한테나 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한테 딱 사발 통발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고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화를 나도 모르게 이게 성질이 들어서 나니까 옥 하거든 옆에서 법륜스님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를 고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고 잘 안 해주면 점심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제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지.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고치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긴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고치고 싶으면 얘기해야지. 좀 늦지만은 누구한테, 모든 아는 사람한테 법륜스님이라고 내가 화를 낼 때마다 옆에서 법륜스님이라고 얘기해 달라고 해가 한 20명 이상 안 되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 20명 넘어요? 아니요. 20명한테 딱 자발 통문을 돌려가 딱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해야 돼요. 네. 굳이 얘기하면요,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안 고치는 건 뭐냐? 의식은 고쳐야 된다고 알고 있고 무의식은 고치기 싫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내려가 보면 그래도 살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안 쫓겨나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쫓겨나나 안 나나. 쫓겨난다 하면 제가 처방을 써주려고 그랬는데 쫓겨날 위험도 없고, 저런 상태에서는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져요. 내일 화 한 번만 되면 내일 이혼을 한다든지, 화 한 번만 되면 내일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절박하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고쳐져요. 그래서 전기 충격기로 2번만 3번만 찢어버리면 이게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이래가지고 고쳐지는데, 그러니까 사발 통문을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1 안으로, 안 되면 2 안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너무 떨려가지고. 혼자 있는데 못 떨려요. 혼자 있는데. 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예. 시어머니의 과보 속에서 자란 신랑을 보면서 아들을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나친 건지 큰아이에게 유독 엄하고 모질게 대했습니다. 신랑이 사고 칠 때랑 시댁이 미울수록 더 아이가 같이 미웠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큰아이가 너무 밉고 싫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기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제 눈치를 살핍니다. 아이가 잘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이한테 화풀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한심하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스님. 그랬어. 네. 아니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엄마가 돼가 아이가 잘못해서 아이에게 가르침을 줬다면 괜찮은데, 아이 탓이 아닌데 아이 탓으로 돌리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가요? 아닌 줄 알만 하면 되지.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됩니다. 그러면 과보를 받아야지 뭐. 아이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 야단을 맞아도 억울한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야단을 맞으니까 억울하겠죠. 억울하면 속에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겠죠. 어릴 때니까 저항을 못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세지면 이제 저항을 합니다. 소위 하극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애가 사춘기 됐는데도 이제 지금 같은 버릇으로 하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욕설을 하거나 이제 손찌검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하는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된다가 그렇게 될 확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당장 나타나면 탁 고쳐질 텐데 이게 지금 잠재돼서 누적되고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안심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후회하지만은 좀 늦죠, 뭐.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뭐. 그때 이제 또 실컷 또 고통을 겪고 과보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자기 스스로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것, 자기가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보를 받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뭐 어떻게 저항을 하든,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네 어릴 때 내가 니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니도 분풀이 좀 해라. 그래, 실컷 해라. 그 정도 갖고 되라. 이렇게 뭐 당당하게 분풀이 하는 거를 오히려 받아들이면 그것도 아무 괴로움이 안 돼요. 그때 갔어도. 아이가 욕을 해도 아이고 내가 니한테 한 것보다 적다. 더 해라. 이러고 애가 뭐 손찌검을 해도 내가 니 때린 것보다 적다. 더 때려라. 이렇게까지 턱 과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괴롭지가 않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공예가 빌렸으면 나중에 갚으면 되고 갚기 싫으면 안 빌리면 되고 그러듯이 나중에 과보가 받기 싫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꾸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보를 받으면 된다. 이거는 뭐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건 내 결정이에요. 내가 혼자 살고 싶다면 혼자 살면 되고 내가 결혼해서 살고 싶다면 결혼해서 살면 되는데 혼자 살고 싶다면 어떤 부족함을 반드시 겪고 이겨내야 되고 결혼한다 하면 서로 맞추는 어때요?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안 그러면 하고 뭐 한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인생살이에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얼마나 좋아. 여기 뭐 하나님도 개입 못하고 부처님도 개입 못하고 사주도 개입 못하고 전생도 개입 못하고 아무도 개입할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코인을 샀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이득이 나면 이득을 보고 폭락을 하면 뭐 하면 된다? 손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하나님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운명이 개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녀에게 어린애에게 애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거 화풀이를 했다.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다음에 반드시 돌아오겠지. 근데 돈을 빌릴 때는 재밌었는데 갚으려면 힘들듯이 이렇게 인연을 지을 때는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과보를 받으려면 좀 따갑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괴롭죠. 그래서 다 지나놓고는 후회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렸으니 당연히 갚아야지. 이런 자세로 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계속 그렇게 아이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중에 왕창 받으세요. 괜찮아 뭐. 자기가 좋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 왜 안 좋은데? 담배를 피웠어요. 그럼 끊어라 이래요. 어떻게 끊습니까? 못 끊겠습니다. 그럼 피우세요. 그래. 피우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 안 좋지. 근데 왜 피우라 그럽니까? 그럼 끊어라. 어떻게 끊습니까? 안 끊어지는데. 그럼 피우다 일찍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 달리 길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복잡한 거예요. 피우고 건강이 나쁘든지 건강을 염려하면 아무리 피우고 싶어도 끊든지 둘 길밖에 없다. 어떻게 끊느냐? 그거는 어떻게 끊느냐 이 말은 뭐예요? 끊기 싫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끊느냐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뜨거운 물건을 들고 이거 뜨거운 걸 어떻게 합니까? 놔라. 어떻게 놓습니까? 어떻게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놓지. 뜨거 하고 그냥 놓지. 그러니까 아직 담배를 피워도 건강이 나쁘다고 해도 뭐하다?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피우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가 되면 죽든지 끊든지 할 거다. 그러니까 뭐 계속 피워라 그래. 그래 피워라. 그래 피우고 일찍 죽어라.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나쁘다면 담배 때문에 건강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담배 피우가 건강이 나쁘다고 그러면 당연히 끊어야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만 먹어야 되는 거고 거기 다른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종교나 이런 데서 자꾸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 뭐가 복잡해요? 사는데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살고 노루도 사는데 사람이 사는데 왜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는 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꾸 모순적인 복잡하게 생각해가 모순적인 거를 가지려고 한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담배는 피고 건강은 안 해치고 투자는 하고 손실은 안 생기고 그죠? 애한테 욕은 시큰하고 나중에 과보는 안 받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남편은 지 맘대로 안 하고 내 말 듣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다 이 얘기예요. 그 짜증 많이 내세요. 아니요. 네. 짜증 자꾸 내세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남편이 이제 적응해가 살만하면 누구 때문에 고생하기 시작한다? 아이 때문에 이제 고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더 큰 게 나타나죠. 그게 그냥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확실히 알면 딱 정리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설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보가 닥칠 때 놀라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남편 탓했다가 시댁 탓했다가 부처님 탓했다가 사주 탓했다가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말씀 평소에 많이 들으면서 오늘도 많이 혼날 거라 사실 예상은 했었는데 또 제가 또 저 스스로 또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낳은 아이지만 또 다른 이게 주체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돼. 딱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미워하는 것도 스님이 하지 마라 할 텐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미워하면 그거는 앞으로 엄청난 과보를 받아야 할 일이에요. 지금 그런 자세는 우선 아이에게도 안 좋고 아동학대죄고 그 다음에 그것에 나중에 과보는 자기 인생에 늙어서 눈물 속에 살 수 있는 지금 엄청난 지금 인연을 짓고 있는 거니까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성질 더럽구나. 뭐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특히 좀 많이 공격적으로 변해서 많이 싸우게 되는데요. 이걸 대화로 풀려고 해도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고 또 참자니 참아봤는데 집에 가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많이 터뜨려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이게 성격이라는 말은 성격이다. 욱하는 성질이 있다. 성격이 있다. 성질이나 성격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쉽게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질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아, 거기에는 이런 성질이 있다. 아, 그 사람 성격이야. 이 말은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자꾸 욱하는 성질이 있다. 그럼 그건 잘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생긴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따른다? 손실이 따라요. 손실이. 그거에 대한 손실이 따라. 그게 이제 과보라 그래. 과보를 이제 받아야 돼.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 이제 결혼해가 그렇게 마누라한테 옥국하면 갚버려요. 그럼 그 이제 과보를 받아야 돼. 아이들한테 옥국하면 애들이 이제 상처를 입게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애들이 크면 아빠하고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어릴 때는 거불레가 말을 듣지만 크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 저항을 하는 거. 이런 이제 과보가 따르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보를 안 받으려 그러면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성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널 욱할 때, 아,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다. 저 사람 때문에 욱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욱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욱하는 거 아니다. 이게.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욱 안 하면 욱하는 건 자기 성질이잖아. 그 사람 때문에 하면 욱하는 게 자꾸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욱할 때마다 내 성질이다. 누가 건드리면 욱한다. 내 성질이에요. 그런 성격의 이제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 장군이 굉장히 뭐한다. 전쟁도 잘하고 뛰어난 장군이에요. 근데 성주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탁 문을 닫고 수비만 해서 10배의 군대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그 점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연구를 하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 밑에 가서 공격을 안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이 비겁한 놈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바지 내라가 엉덩이 갖고 막 이렇게 글을 쓰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비겁한 놈이라고. 그럼 이 사람은 욱 해가지고 어때요? 성문 열어! 해가 막 칼 갖고 나오다가 이제. 그러니까 성 점령된 게 부직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 욱하는 성질은 상대가 그걸 딱 알고 이용하면 100% 이제 그 그물망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할 때 옆에서 말려도 안 되거든요. 그 자기가 지금부터 욱하는 내 성질이 있다. 이게 나한테, 이게 발동되면 나한테 손실이 따른다. 그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욱할 때, 너 욱하구나. 그러면 과보를 받아야 돼. 손해가 있어. 이렇게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돼도 이게 계속 연습을 하면 훨씬 조절이 돼요. 이건 장시간에 해야 돼. 단시간에 고치고 싶다. 단기간에.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건 약간 고통이 따라요. 어떻게 해볼만 해요? 알려는 주십시오. 알려는 주세요. 한 번 욱할 때마다 3000번 절을 하는 거예요.
3,000번 절하려면 힘들까 안 힘들까? 하루 종일 해야 돼. 8시간 이상. 그 욱하고 한 8시간 절하고 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욱해가 또 해야 돼. 욱해가 또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욱할 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아,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 욱하는 게 욱할 때 딱 알아차림이 즉각적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보통은 욱할 때 욱한 뒤에 알지. 욱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이 두 가지 어느 거를 하나를 하면 탁 그냥 바로 욱하려고 하면 벌써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조기에 진압을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려면 아, 이건 내 성질이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 성질일 뿐이다. 이걸 이제 늘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럼 노처가 지나가 버리면 아이고 내가 놓쳤구나. 자학은 하지 말고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욱하는 건 성질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질을 고치는 거를, 성격을 고치는 걸 쉽게 생각해. 그래 안 고쳐지면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문제아야. 그렇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문제아는 아니에요. 그냥 성질이 그런 성질이 까르마가 있을 뿐이지.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그 정도면 괜찮고,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경계에 있어. 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경계인데, 여기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충동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돼요. 충동이 일어날 때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 전문가의 치료를 요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애들 중에 충동 조절 장애자들 많이 있죠. 네. 자기가 자기 감정 조절 못해. 학교 선생님 하는 분 계시면 학교 아이들이 한 반에 그런 애들 한두 명 꼭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자기 감정이라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때리 부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에는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나쁜 놈은 없어요. 걔는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생긴, 환자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참으면 되지 않냐, 조절해라 했는데 본인이 그게 안 되니 환자지. 되면 환자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게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됩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는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림을 해가 하는 게 아니라 참기 때문에, 억누르기 때문에 안에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내가 저 사람 민원인이고 내가 항의하면 시장한테 요거도 먹으니까 욕하는 거를 막 쑥쑥 올라오지만 억지로 참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되죠.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 밥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러니까 압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좀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거 또 손님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화내거나 하면 내가 한 달에 만약에 300만 원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는다. 그럼 하루에 얼마 치예요? 10만 원 치잖아. 그죠? 그런 인간이 하루에 10명 온다 하면 한 건당 얼마 치는 거예요? 10,000원 치잖아. 그죠? 1시간 커피 나르는 게 나아요? 그 한 몇 분 욕하는 거 듣는 게 나아요?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한 건 왔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런 거를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자꾸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이분이든 누구든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적지? 내가 여러분들 나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결혼도 할 수 있잖아, 그죠? 나는 결혼 못 하잖아. 여러분들은 자식도 키울 수 있잖아. 나는 못 키우잖아. 여러분들은 돈도 벌 수 있잖아. 나는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더 인생에 현재와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낫잖아. 안 그래요? 근데 나도 이렇게 싱글싱글 사는데 여러분들이 싱글싱글하고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도 내 신세를 한번 한탄해볼까? 나이 66세, 장가 다 못 가보고, 돈도 못 벌어보고, 뭐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염불하려면 목 아프고, 참선하려면 허리 아프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지. 근데 나는 여러분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마누라 없이 바가지 끓는 사람이 없지. 애들이 없으니까 짹짹거리고 우는 인간은 없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민원을 한다면 저는 스트레스 적게 받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 뭐 정량히 나한테 오는 손님이 다 뭐 하는 손님이다. 항해하러 오는 손님이 내 밥벌이니까 그 뭐 매일 들어주는데 그 뭐 어렵겠어요. 듣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없으면 뭐 전 못해요 이러면 되잖아. 네, 그렇게 한번 어떻게 전기 충격기로 고쳐볼래? 3000배 절로 고쳐볼래? 제 자신이 좀 인식하고 항상 그래가 못 고친다. 오늘 가서 충격기로 단박에 고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 고치지. 그러면 작은 자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이 운전입니다. 네. 이제 스님 증문즉서를 듣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전하면서 이제 뭐 끼어들기나 뭐 신호위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 제 마음에서 욱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걸 제 나름대로 많이 고쳤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됩니다. 제 속에서 욱하는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좀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고쳤으면 합니다. 에이, 안 고쳐져요. 요즘 어떤 큰 회사의 가족들이 지금 욱하는 성질 때문에 요즘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거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과보죠. 이제 이게 회사 경영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마누라 욱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욱하는 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손을 떼야 될 이런 지금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 괜찮은데 요즘은 민주사회라서 만약에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욱해가 차세 안 놓고 나가 야구방망이 갖고 뒷차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서 감옥 한 3년 살다고 오면 좀 줄지. 오늘 욱했으면 와서 3000배를 하든지 운전 놔놓고 네. 3000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고쳐져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치기가 어렵다. 이게 왜냐하면 의식으로 고쳐야 한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욱하는 건 나도 모르게 욱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뭐 욱하고 싶어서 욱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욱해버리긴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한다. 습관적으로 한다. 나도 모르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세 가지. 뭐라고? 무의식적으로 한다. 예. 습관적으로 한다. 나도 모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으로 어떻게 제어하려고 해서 그건 제어가 되는 게 아니다. 스님이 뭐 그냥 뭐 농담 삼아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결심하고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3000배 절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무의식에서 이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제어가 된다. 그냥 뭐 결심해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든지 그러면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그렇게 욱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무슨 피해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기꺼이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죽었습니다. 이만하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뭐 괴로움이 아니고 욱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곧 이런 과보를 안 받겠다, 손실을 안 보겠다 하면 정말 고치겠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했어요? 네. 그 욱한 마누라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도망 안 가고 그래도 살아주고 있어요. 예. 그럼 매일매일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 아침마다 네. 108배 하면서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욱해도 부인이 봐줄만 한데 욱하면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언젠가는 가버려요. 참다가 이제 부인도 욱해가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려면 각오를 세게 하고 예. 못 고치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면 자기가 늘 알고 살아야 돼. 항상 욱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럴 때마다 바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또 괜찮아요. 그럼 고치려면 3,000배 하면 됩니까? 한 번 할 때마다 3,000배. 아, 한번 하는 놓고 마음이 나올 때마다 3,000배. 3,000배 한 번 해가 고쳐지면 내도 하겠다. 한 번 욱할 때마다 3,000배를 하란 말이에요. 아, 예. 그 요번 주에 욱 해가지고 3번 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잡아가지고 10,000배 하는 거예요. 한 3일을 잡아가 10,000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3,000배 하려면 좀 빨리 해도 한 8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 그럼 막 욱할라 그러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또 3,000배 해야 되니까. 또 3,000배다. 그러면 뭐 어지간한 거 다 고쳐져요.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한 대 피울 때마다 3,000배 시키면 그 뭐 한 3대 피우고는 막 저희 정남이가 딱 떨어져 버려요. 제가 아들이 죽어가 엄마가 너무너무 울어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00배 하라고. 얼마 하면 되냐? 49제 등을 딱 하라니까 한 열흘 하더니 염주 집어 던져버리고 지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난 모르겠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끊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게 집착도 살만하니까 집착하거든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아 이건 모르겠다 막 그냥 지옥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모르겠다. 이래가 집착을 딱 끊어버린다고. 3,000배란 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 알랑한 것들이 딱 없어져 버려. 아, 저는 그 생각날 때마다 이제 생각 그 해야 된다는 줄 알고. 아니야 오늘 했다. 그럼 오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성질 그 자식 성질 더럽다. 성질 이 말은 고쳐지기 때문에 성질이에요.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성질이에요. 그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습관, 성질, 성격 이런 용어가 붙었다는 것은 벌써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걸 컨트롤 하려니까 안 되지. 그럼 원래 안 되니까 이미 그런 말이 붙은 건데. 그러니까 과보를 받든지 즉 생긴 대로 살고 그 손실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그걸 자각을 해야 된다.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여기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서 막 그것만 봐도 막 진절머리가 나도록 이런 충격을 줘야 이제 그 무의식 세계에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오니까 이게 통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먼저 스님한테 정말 감사한 게 아까 욱하고 사는 와이프입니다. 제가 정말 아니 부부가 이 지금 네. 이 사람도 많이 남았는데 뭐 둘이 다 그럼요. 하려 그래. 전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듣다가. 네. 그래서 감사한 먼저 마음을 좀 전해드린 게 욱하는 남편하고 살았는데 스님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희 욱하는 남편이. 그래서 많이 바뀌셨어. 그래서 스님한테 감사드리고 요즘에 남편한테도 감사드려요. 많이 바뀌어줘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일 때문에 뭘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영업직을 하는데 부하 직원들한테 그 다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 이것도 욕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깼습니다.
그분한테 마이크 한번 줘봐요. 욱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전기 충격기 하다가 기절해가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같이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욱하면서 그냥 아이고 욱해도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을 잘 다루는다. 예. 잘 다루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남 말을 잘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제 말을 잘 들어. 자기는 부하가 잘 듣기를 원하고 부하는 상사가 자기 말을 잘 듣기를 원하죠. 네.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걔들 싫어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다뤄지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한다. 네. 그럼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주는 게 소통이에요. 국민이 대통령 얘기를 다 받아주는 게 소통이에요. 어느 게 소통을 잘하는 리더요? 북한처럼 국민이 대통령이 말하면 뭐든지 예 하는 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서로 오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소통이 되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를 뭐라고 한다? 소통이라 그래. 소통이 안 되는 건 어떤 거라고? 내가 상대에게 강요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거 잘 따라오고 어떻게 하면 잘 따라오지 이런 머리 쓰는 것 자체가 예. 자기가 이미 자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질문 봐요. 마누라도 말 안 듣고 남편도 말 안 듣고 애도 말 안 듣고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 이게 남편도 아니고 이게 우리 자식도 아닌데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됐습니다. 안 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고민은 저의 성격 때문인데요. 예. 제가 성격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욱하는 성격이 너무 심하거든요, 제가. 뭐 하는 거? 욱하는 거? 네, 그래갖고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안 산 지 근 한 6, 7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버지도 항상 타지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집에 동생이랑 저랑 할머니랑 셋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할머니는 거실에서 계시고 저랑 제 동생은 방 안에 딱 들어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할머니 뭐라 그래도 그냥 대답을 안 해요 아예. 그래갖고 맨날 할머니랑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뭐 맨날 뭐 하라고 뭘 제대로 해놓으면 또 제대로 안 됐다고 또 다시 하라 그거를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거의 한 70번 가까이 한 적을 있거든요. 하고 그 뒤에 우리 할머니 성격 원래 저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닌데 계속 맞다고 박박 우격 따지면 막 박박 끄는 거예요. 하고 그래갖고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냥 할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속에서 막 5, 4, 3, 2, 1 그러고 나서 머리에서 완전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고 욱하는 성격이 갑자기 확 올라와 버리니까 저도 제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성격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들어 내 얘기.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 깨달음이란 게 금방 깨달아질 것 같더니 아무래도 안 깨달아져. 그래서 도인을 찾아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이제 자기가 알기로 어디 아주 유명한 도인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이제 이게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스승에 대한 그 존경이 없는데 혼자서 공부해본 사람은 하다가 안 되니까 스승을 찾아갔으니까 스승에 대한 기대가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래 탁 가서 삼배를 하면서 저를 좀 지도를 해달라고, 저를 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콧방귀도 안 껴. 또 또 요청했어.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또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네 성질에 깨닫긴 뭘 깨달아. 집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스승이 시킨 대로 하겠다. 절대로 성질 안 부리고 스승이 시키면 다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어. 그래 이제 스승이 진짜 그럴 수 있나 그러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이제 뭐 대단한 거 가르치는 줄 알고, 그래 또 기다리니까 한다는 얘기가 저기 부엌에 솥을 걸어라 이래. 일단 공부 가르쳐 주기 전에 우선 솥가루락 하니까 요거 할머 가르쳐 줄라나 보다. 이래가 정성을 기울여가 솥을 탁 잘 걸어놨어. 그래 가서 선생님 다 했습니다 이랬어. 그래? 하고 이래 와서 보더니 누가 솥을 이래 걸어라 그랬어. 발로 팍 밟아 뭉개버리네. 그리고 속에 쑥 올라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다? 수행하러 왔지. 그래서 딱 참고 알겠습니다. 기분 언짢지만은 탁 숙이고는 새로 걸었어. 새로 딱 걸어보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잘 걸었어.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아까는 이 정도 걸었으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걸어가 더 잘 걸어놓고 보니까 아까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스승이 다시 나한테 기회를 줬구나.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더니 아니 누가 이래 그래서 또 확 밟아 뭉개버리고, 그러니까 속에서 아까보다 더 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스승이 시킨 대로 해야지 이 생각이 확 내려놓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다시 딱 걸었어.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아까부터 더 잘 걸었어. 그러니 아까 그때는 그게 최고로 잘 걸은 줄 알았더니 다시 해보니 어때요? 역시 더 잘 걸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아까 지나간 건 야달마들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합격이다 하고 또 가서 물었더니 또 와서 보더니 보지도 않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을 밟았다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9번째쯤 됐으면 성질이 어느 정도 올라올까? 스승이 너네 뵐까 안 뵐까? 스승이 너네 안 뵈겠지? 자네도 할매가 너네 안 빚지? 그때 자기를 봤어. 그때 자기를 알았다. 스승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 니까 놈의 성질을 갖고 무슨 성불을 해? 근데 성질을 봤어. 스승 말에 절대 부족하고 복종하고 스승을 부처님처럼 모시겠다고 한 맹세는 다 거짓말이야. 지 성질대로 안 되니까 했더니
스승도 없어. 그러니까 그 극한 상황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순간 탁 깨쳐버린 거예요. 자네도 이 성질을 고치겠다고 하지 말고 성질 팍 올라올 때 성질을 봐. 아, 이번에는 5번 만에 올라오네. 이번에는 7번 만에 올라오네. 요 정도 하니까 올라오네. 이렇게. 이걸 없애겠다. 이걸 어떻게 바뀌겠다. 고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질을 올라올 때 성질이 올라옴을 빨리 알아차려라.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 근데 그 성질 알아차리기 쉽진 않아요.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 아까 이 스님처럼 바로 그 뒤집어지는 순간에 알아차려야 돼. 놓쳐버리면 안 돼. 놓쳐가 뒤집어져 버리면 스승을 죽여버려. 할머니를 발로 차버려. 탁 그럴 때 자기를 봐야 돼. 그래서 고치려면 어렵지만 보는 건 쉽지. 구경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말고 살피세요. 또 뭐 물어볼 거 있나? 마이크를 안 넣는 거 보니? 감사합니다.